네, 반갑습니다. 펀한 역사 채널의 권 소장입니다. 몇 년간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코로나 팬데믹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소강 상태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과거 메리츠나 사스 같은 바이러스도 유행했지만 조용히 소멸되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사태를 초래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물질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학적 지식도 부족하고 마스크도 없고 손 소독제도 없던 그 옛날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또한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딱히 해결 방법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은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의 참혹했던 역병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만 해도 자식을 반타작만 해도 다행이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역병으로 어린 자식을 잃은 가정은 주위에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전 비디오의 시작 지점에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성인 비디오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마마는 이 천연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역병에 관한 기록이 무려 1445건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는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바로 전염병이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가 전염병과의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은데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케 한 흑사병으로부터 스페인 독감, 홍역, 천연두, 콜레라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휩쓴 전염병은 꾸준히 이어졌는데요. 우리의 조선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에 전염병으로 가장 많이 사망한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조선 후기 숙종 때였는데요. 숙종의 제위기간에 무려 25회의 역병이 발발했고 그로 인해 그 시절 조선 인구의 20%가 사망하는 대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유행했던 역병은 콜레라, 두창, 장티푸스, 이질, 홍역 등이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창궐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전염병은 바로 콜레라와 천연두였습니다. 콜레라는 발병되면 단기간에 수천 명이 죽어나갔고 치사율은 60%에 달하였습니다. 천연두는 온몸에 피부 발진과 고열이 동반하며 결국 사망에 이르는 당시로서는 무서운 전염병이었는데요. 의학이 발달된 지금이야 유아시절 예방주사도 맞고 혹시 걸렸다고 해도 가볍게 취급되는 전염병이지만 그 시절은 그야말로 죽음의 역병이었습니다. 당시의 유아 사망률은 50%에 달하였는데 그중 천연두로 사망한 경우가 40%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야말로 죽음의 사신이라는 별명이 붙을만도 했던 것입니다. 그 시절이야 역병에 걸렸어도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었겠습니까? 환자들을 도성 밖 마을에 모아 무조건 격리시켰고 혹은 활인소에서 격리시켰는데 운이 좋아 살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저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해야 했고 또한 불을 놓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천연두는 두창 혹은 마마라는 극존칭이 붙여졌는데요. 이는 공손함에 기분 좋아진 천연두가 멀리 떠나가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붙여진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천연두는 숙종의 비와 아들까지 감염시켰고 정비인 인경왕후 김씨는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숙종은 이 위기 상황에 거처를 창경궁으로 옮겼지만 결국 천연두에 감염되었고 이 상황에 왕실에서도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미신에 의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예로 숙종의 어머니였던 명성왕후는 소복을 입고 찬물을 끼얹으면 아들의 천연두가 나을 거라는 무당의 말을 듣고 한겨울에 찬물을 끼얹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다가 그 후유증으로 다른 병을 얻어 결국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신념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함이었는지 운이 좋아서였는지 숙종은 회복되었고 어머니인 명성왕후가 돌 밖으로 내쫓은 장희빈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조선 사극의 대표 주인공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3대왕 태종과 4대왕 세종의 자식들도 천연두로 사망했고 정약용은 9명의 자식 중 6명이 천연두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의학의 효과가 없고 구할 방도도 없다. 전염되는 것이 거센 불길과 같아서 치료할 방법이 없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얼마나 역병에 무력했는지 알 수 있으며 그저 대책 없이 사랑의 명운을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 왕 중에 이 전염병을 가장 잘 다스렸던 왕은 누구였을까요? 우리의 기대와 부합되게 그분은 역시 세종대왕님이셨습니다. 세종대왕의 역병 정책은 소름 끼치게도 지금의 상황과 너무 비슷했는데요. 먹고 살기 어려운 저소득 민초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감염자에겐 세금 감면과 노역 면제, 전염병으로 가족을 잃은 자들에겐 긴급 재난지원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위생과 비말 소독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에겐 천사였고 공무원들에겐 악마였던 분이셨는데요. 관료들이 역병이 무서워 출근을 잘 하지 않자 극대노를 하셨고, 세종대왕은 관료들의 출근 거부를 법으로 금지시켰고, 정사를 소홀히 해서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한 관료에게는 곤장을 치는 듯 강력한 규제로 유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궁에 있는 의원들을 전부 모아 의학서를 편찬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손쉽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방유치나 일상에서 구하기 쉬운 약재를 사용해 약을 쓰는 법들을 수록한 향약 집성반 같은 의학서를 제작해 널리 보급하시면서 애민을 실천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조선 전기에 세종대왕이 있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정조 임금이 계셨죠. 정조도 전염병 정책을 잘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조 때 홍역으로 10,000명이 넘는 백성이 사망하였는데, 그런 조짐이 또 보이자 정조는 왕실에서만 사용하는 값비싼 약재를 전국에 풀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왕실 전용 금고인 내탕금에서 신속히 충당했으니 정말 성은이 만극한 임금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 IMF 버금가는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은행 이율은 거의 2배로 치솟고 있고, 국민들의 위축감으로 장사는 잘 안되고, 그야말로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곧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돌이켜보면 예전 그 시절만 하겠습니까? 나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 각자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야 할 우리의 공통의 미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뻔한 역사에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